안녕하세요. IT게이트의 문입니다. 오늘 제가 1월 추천 견적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라이젠 저가 사무용 제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에슬론 3000G 그리고 기가바이트 HDMI, VGA 그리고 디서 VGA죠. 여기까지 다 모니터 3개 케이블 단자를 지원하는 메인보드와 함께 메모리는 8기가 구성으로 되어 있는 가장 저가형 사무용입니다. 지금 에슬론 3000G죠? 3000G가 정말 가성비가 좋게 나왔어요. 이게 가성비가 좋게 나왔다는 말은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는데 라이젠 3200G가 가격이 너무 비싸요. 오히려 보면 한 5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가성비가 괜찮은 정말 저가형으로는 딱 좋은 가성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제품이고요. 전체적인 구성 다 해서 조립비하면 35만원? 배송비하면 그 정도 나오실 거예요. 대충 35만원 나오는 구성인데 이 정도 구성이면은 충분히 나쁘지 않게 사무용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한 견적이고요. 일반적인 뭐 엑셀, 워드, 인터넷 작업 등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라이젠 고가 사무용 같은 경우에는 저가 사무용 견적이랑 다 똑같은 견적에서 2400G 그러니까 즉 라이젠 5 한 단계 더 높은 거지만은 이전 세대 제품 레이븐 리지 피카소 리지가 아닌 레이븐 리지로 구성을 했고요. 다만 이게 지금 3400G가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빠른 걸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400G를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4 시리즈 라이젠 5 G 시리즈죠. 여기 들어가 있는 내장 그래픽 성능이 배가 11이에요. 배가 11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임이라든지 뭐 간단한 포토샵 2D 보정 작업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롤 오버워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거를 게이밍으로 집에서 쓰시겠다, 사무용이 아닌 집에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메모리를 8기가 2장으로 하셔서 내장 그래픽으로 2기가를 우선 할당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프레임 드랍이라든지 좀 더 게임에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CPU다, APU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쿨링이 그렇게 좋은 케이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본 쿨러로도 충분히 발열을 잡으실 수 있고요. 파워 역시 500W 스탠다드 제품이라면 마찬가지로 파워 역시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번은 라이젠 4 HD 극 가성비 게이밍이에요. 정말 극 가성비 게이밍이고요. 이게 지금 라이젠 3500X와 그리고 RX 570 라데온 그래픽 카드로 구성된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X 3500, 죄송합니다. 라이젠 3500X 같은 경우에는 6코어 6스레드 그리고 LC 메모리가 L3 메모리죠. L3 메모리가 일단은 기존 피나클리지의 2배로 증량이 된 그런 제품이에요. 즉 무슨 소리냐? 게이밍에서 아무리 스레드가 적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성능은 얘가 더 좋다. 피나클리지 2세대보다 그런 CPU라고 보실 수 있고요. 배틀그라운드 기준으로 라데온 5700X를 넣고 라이젠 3500X를 넣었을 때 FHD 모니터, 국민 옵션 충분히 90프레임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적으로 90프레임 정도 나올 거예요. 프레임 정도 나오시고 램 오버클럭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프레임, 좀 더 프레임 방어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꼭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이크로닉 사하라 제품을 상당히 사랑하는 편인데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정말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일단 넓고요. 165mm까지 장착이 되고요. CPU 쿨러가. 그래픽카드 길이도 3펜, 370mm까지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핀 5개예요. 근데 가격이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케이스를 꼭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 세 가지 이유라는 거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은 이제 FHD 극가성비까지는 아니고요. 가성비 게이밍인데요. 똑같은 견적 구성에서 그래픽카드만 GTX 1660 슈퍼 AMP로 구성을 한 제품입니다. 1660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FHD 국민 옵션 144Hz를 가장 근접하게 뽑아낼 수 있는 지금 가장 가성비 그래픽카드 중 하나입니다. 100만원 이내에서 구성이 가능한 견적에서는 이런 퀄리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가 점점 최적화를 진행하고 또 진행해서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1660 슈퍼가 한 가지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FHD 나와 있는 모든 게임은 다 옵션 타협해서
고주 사율로 당연히 플레이가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RPG 게임 하실 분들은 옵션 한 중옵이나 중상옵 정도까지 올리셔서 60프레임 맞춰서 플레이하시는 것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견적입니다. 그리고 A320 메인보드,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걸 좀 깜빡을 했는데요. A320 같은 경우에는 이 CPU를 넣어도 충분히 클럭 최대한 많이 뽑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램오버 클럭이 가능하고요. 원래는 2세대에서 지원하지 않았던 TBO 기능까지 지원을 합니다. 3세대에서는 아직까지 비공식이긴 하지만요. 다음번에는 라이젠 QHD 가성비 게이밍이에요. CPU는 3600을 넣었고요. 6코어 12스레드이기 때문에 몬스터 헌터는 기본적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몬스터 헌터는 기본적으로 커버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2부 온라인 8코어 다 쓰는 게임 가면은 좀 빡세기는 한데 6코어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다. 즉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게임 중에서 2부 온라인을 제외하고는 QHD, FHD에서 이 정도만 가셔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그래픽카드, 조텍, 게이밍 지포스 RTX 2060 슈퍼 AMP를 지금 실제 사용 중에 있고요. QHD 화질에서 배틀그라운드 실행했을 때 최대 온도 72도, OCCT라는 그래픽카드 벤치마크 프로그램, 벤치마크 그래픽카드의 100% 부하를 지속적으로 때려넣는 프로그램을 2시간 돌렸을 때도 75도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그래픽카드예요. 그리고 똑같은 RTX 2070 슈퍼 라인업에서 게이밍 성능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오차범위 이내에서 오락가락하는 정도예요. 몇십만원씩 더 투자해서 더 좋은 그래픽 가실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만 가져도 충분해요. 그리고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 Z4, 제가 요저번에 조립했던 그 케이스예요. 상당히 널찍하고요. 쿨러 역시 상단에 280mm 순행이 장착이 되고 CPU 쿨러, 공랭, 끝판왕들 다 장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좋은 건요. 전면 3개, 후면 하나, 모든 번들팬이 140mm 펜을 지원한다는 점. 이 점도 상당히 꿀 중에 꿀. 근데 가격은 8만원 미만. 이 정도 가성비 케이스 마이크로닉스 Z4, 제가 정말 사랑하고 지금 좋아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도 일단 마이크로닉스 브론즈 파워로 구성을 했는데요. 650W 브론즈 파워에서 유명한 메이커 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제품이에요. 가장 저렴한 제품이라고 해서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AS가 나쁘다거나 그런 거 절대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어차피 브론즈 등급이기 때문에 브론즈 효율 인증을 받고 나왔어요. 그만큼 퀄리티는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번은 이제 인텔 저가형인데요. 이게 인텔 저가형을 제가 짜면서 약간 고심을 많이 한 게 얘네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좀 설명이 많이 짧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인텔 펜티엄 골드 G5400 커피레이크로 기본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에즈락 H310CM MATX 메인보드 마찬가지로 DVI, Vsub, Dsub이죠. VGA, HDMI 케이블 총 3개의 모니터 단자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그 메인보드를 똑같이 제가 구성을 했고요. 메모리, 케이스, 파워는 다 라이젠과 동일합니다. 기본적인 클럭 자체는 에슬런이랑 비등한데요. 내장 그래픽 성능도 비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가격이 조금은 더 비싸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번으로 추천을 해드릴 건요. 인텔 고가 사무용입니다. 이거를 뭐 더 바꾸기는 좀 어려워서 제가 9100으로 기본적으로 내장 그래픽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구성을 해드렸고요. 이 기본 구성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4코어 4스레드, 더 높은 고출력, 싱글코어 능력, 올코어 능력을, 더 고클럭을 지원하는 CPU, i3 CPU로 구성을 했고요. 기본적인 사무용 마찬가지로 똑같이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용이 가능한 그런 C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똑같이 8기가로 구성을 했고요. 이거 가지고 좀 더 넉넉하게 포토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기가 2장 구성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인 사무용이기 때문에 4기가 2장으로만 구성을 해서 8기가 메모리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번은 인텔 극가성비 게임이에요. 다 똑같은 구성인데요. 그래픽카드까지. 메인보드랑 CPU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CPU 같은 경우에는 9400F고요. 이거는 저희 벤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저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 3500X 쪽이 좀 더 유리하고요. 총 평균 프레임으로 따지면은 9400F가 조금 더 앞서 나갑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3500X 같은 경우는 메모리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B365, B360, H310 메인보드를 가져도 불가능해요. Z390을 구성을 하셔야 되는 점, 이 점이 가장 단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ASUS 프라임 365MA를 넣은 이유는요. 제가 MSI 제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AS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ASUS 쪽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22나노 칩셋이라 만약에 윈도우 7을 꼭 쓰셔야 하시는 분들이 한해서는 상당히 좋은 메인보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방열판 구성이라든지 메인보드 전체적인 구성 자체도 나쁘지 않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번은 가성비 견적이에요. 이거 똑같이 구성했고요. 9400F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메인보드 똑같고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배틀그라운드 기준으로 라이젠이랑 정말 비등비등했던 게 라이젠이 좀 더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이외의 싱글코어 게임들 있잖아요. 국내 RPG 게임들을 보시면은 인텔 9400F가 좀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는 게임이 검은 사막이다, 내가 하는 게임이 뭐 메이플 스토리다, 내가 하는 게임이 뭐 리니지라, 리니지2다, 이러신 분들에 한해서는 인텔 9400F를 가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께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텔 QHD 게이밍. 이거는 제가 일부러 끝판왕으로 구성을 했고요. 인텔 코어 i7 9세대 9700과 잘만 가성비 CPU 쿨러를 구성을 했고요. 이 정도로도 충분히 발열 제어가 가능합니다. 오버클럭 하지 않는 거라면은. 그리고 메인보드는 제가 MSI가 싫다라고 하더라도 B360M 박격포, 지금 나와 있는 현 세대에 나와 있는 i7 9세대 CPU를 유일하게 올코어라든지 싱글 부스터를 다 커버칠 수 있는 메인보드예요. 가장 저렴한 메인보드 중에도 하나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제가 올코어 부스터 4.4를 찍는 거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얘가 9700 같은 경우에가 올코어 부스터가 4400MHz, 4.4GHz를 지원을 하는데요. 그 올코어 부스트를 얘가 다 커버를 칠 수 있어요. 발열량도 잘만 CMPS 10 옵티마 2, 이 정도면 충분히 발열 제어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도 좀 더 큰 거를 구성을 하고 펜도 더 큰 거를 구성을 해서 더 좋게 구성을 했고요. 당연히 라이젠보다 더 우월한 게임 성능을 보여주는 것은 팩트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160만원, 180만원대까지 만약에 내가 컴퓨터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분들에 한해서 이 견적 가장 추천드리는 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게임을 끝판왕, FHD, 뭐 QHD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라이젠 견적보다는 이쪽 인텔 견적으로 가주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1월 견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벤치 정보, 특가 정보 누구보다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